오늘 낭독할 책은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입니다. 지은이 니콜라스 다비스, 박스 이론의 창시자이자 기술적 펀더멘털리스트 이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저자는 탁월한 기술적 분석으로 자신만의 주식 투자법을 개발한 세계적인 주식 고수다. 헝가리 태생으로 23살 때 독일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이복 여동생과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공연팀을 이뤄 무용가로서 명성을 날리기도 했다. 1952년 한 나이트클럽에서 공연 사례금으로 증권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주식에 입문했다.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경험하며 공부한 끝에 자신만의 매매 기법을 완성하고 250만 달러라는 돈을 수중에 넣었다. 현재까지도 박스 이론은 주식 투자를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분석 기법으로 많은 투자가가 활용하고 있다. 저서로는 어메이징 박스 이론이 있으며 본서와 함께 지금까지도 세계 주 증권가의 필독서로 꼽힌다. 이 책은 총 파트 4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파트 1 투자가 아닌 투기, 파트 2 원칙주의자 시절, 파트 3 기술적 분석가가 되다, 파트 4 기술적 펀더멘털리스트가 되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부록이 좀 이렇게 실려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기술적 분석가가 되다 이 부분입니다. 낭독해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가가 되다. 박스 이론의 개발. 존스 앤 러플린에서 쓰디쓴 경험도 해보고 텍사스 걸프 프로듀싱에서는 운 좋게 이익을 보기도 하면서 나는 내가 처한 위치를 진지하게 재평가해보게 되었다. 그때까지의 경험에서 주식시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충분히 느끼고 실패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시장이 운만 좋으면 슬롯머신에서 돈이 쏟아지듯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요술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어떤 분야에서든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나도 운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운이 따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운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나에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주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시장의 운용 원리를 파악해야 한다. 규칙을 모르고 사야 어떻게 브리지 게임을 할 수 있으며 상대의 수를 읽지 못하면서 어떻게 체스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투자도 게임과 마찬가지로 거래하는 법을 모르면 성공할 수 없다. 나는 돈을 건 게임을 하는 것이고 게임의 상대방은 바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다. 하물며 게임의 기초도 모르면서 이런 전문가들을 상대로 어떻게 게임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선 과거에 했던 투자 방식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나는 기본적 분석에 의한 투자에서는 오류를 범했으나 기술적 분석에 의한 투자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렇다면 분명히 텍사스 걸프 프로듀싱에서 사용했던 투자 방법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성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기술적 분석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나는 매일 저녁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식 시세표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익혔고 좋은 주식이 없는지 탐색했다. 그러던 중 M&M 우드워킹이라는 주식을 발견했는데 이 주식의 재무 정보에 관해서는 어떤 투자 정보지에서 다루고 있지 않았고 중개인도 그 주식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매일 그 움직임을 보면서 텍사스 걸프 프로듀싱이 생각나서 관심을 지울 수 없었기에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이 주식은 1955년 12월에 15달러였는데 연말이 되자 23.63달러가 되었다. 그러다가 5주 동안 횡보하더니 다시 거래량이 늘고 주가도 오르기 시작했다. 이때 나는 26.63달러에 500주를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했고 나는 추세를 주시하면서 보유 상태를 유지했다. 주가는 꾸준히 올랐고 거래량도 계속 증가했다. 마침내 33달러가 되었을 때 매도를 결심했고 이때 본 이익은 2,866.62달러였다. 난 너무 기쁘고 흥분되었다. 내가 기뻤던 이유는 단지 돈을 벌어서가 아니었으며 텍사스 걸프 프로듀싱을 샀을 때처럼 순전히 시장의 흐름에 근거해 M&M 우드워킹이라는 주식을 알아보고 샀기 때문이다. 그 주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고 또한 알아낼 방법도 없었다. 그저 지속적인 오름세와 높은 거래량이 착안해 남들이 이 주식에 대해 많이들 알고 사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했을 뿐이다. 이러한 예상은 적중했다. 내가 그 주식을 매도한 후에 신문에 그 회사의 합병 소식이 전해졌다.
합병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주가가 꾸준히 올랐다는 것이다. 이 회사를 인수한 회사는 주당 $35의 M&M 우드워킹을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이 회사는 이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고도 최고가에서 2포인트 모자라게 매도한 셈이다. 이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면서도 순전히 주가의 흐름만을 기초로 판단해 매수했는데 합병이라는 호재의 덕을 보고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 난 너무나 고무되었다. 마치 그 회사의 내부자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이때 나는 단순히 기술적 분석의 우위성을 확인하는 이상의 경험을 했다. 즉, 다른 모든 요소와 관계없이 주가의 흐름과 거래량만 분석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매매하는 연습을 하기로 했다. 주가와 거래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에 치중하고 그 밖에 루머나 소스, 회계 자료에 관한 기본적 정보는 전부 무시하기로 했다. 주가 상승의 이면에 있는 원인을 알기 위해 애쓰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의 기본적 재정 상태가 호전될 만한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그 주가와 거래량에 반영되므로 이것만 보고도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M&M 우드워킹의 경우와 같이 주가 상승의 초기 단계에 상향 조짐을 파악하고 훈련을 한다면 그 원인을 모르더라도 일찍부터 주가 상승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이다. 나는 오랜 궁리 끝에 한 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바로 주식을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야성미 넘치는 미녀가 테이블 위로 올라가 격렬한 춤을 춘다면 어느 누구도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녀가 그런 종류의 성격을 가졌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지긋한 젊은 점잖은 부인이 갑작스럽게 그런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녀를 비정상으로 볼 것이고 즉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별일도 다 있군. 대체 왜 저럴까? 마찬가지로 만일 늘 변동이 없던 주식의 움직임이 갑자기 활발해지면 무언가 평소와 다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가격 상승이 수반된다면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이 주식의 심상치 않은 행동 뒤에는 어딘가에서 좋은 소식을 미리 알고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다. 이때 이 주식을 매수한다면 나 역시 그들과 무언의 동지가 될 것이다. 나는 이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어떤 때는 성공했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이때도 나는 나의 판단 능력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음을 모르고 있었고 나만의 이론에 따라 투자해도 좋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다듬어지지 않은 초보 이론에 불과했다. 1956년 5월에 피츠버그 메탈러지컬이란 주식을 알게 됐는데 당시 주가는 $67였다. 이 주식은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고 활발한 주식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리고 변동폭이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200주를 총 13,483.40달러에 매수했다. 나는 나의 판단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추고 있었고 주식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도 가벼운 조정이려니 생각했다. 그리고 약간의 후퇴 뒤에는 더 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후 예상대로 큰 폭의 변동은 있었으나 그 방향은 정반대였다. 열흘 후 피츠버그 메탈러지컬은 57.75달러로 내려앉았고 결국 여기서 매도했는데 손실액은 2023.32달러에 달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 어느 모로 보나 그 주식이 최고의 유망주였음이 명백했는데 어떻게 사자마자 빠질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내가 팔자마자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그 주식의 과거 동향을 살펴보았는데 알고 보니 이미 18포인트나 오른 주식을 상투에서 잡았던 것이다. 당연히 그 후 한동안 조정을 받았고 거의 이런 시점에서 내가 뛰어들었으며 사자마자 하락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종목 선택은 확실히 올바르게 했는데 매수 시점이 좋지 않았다. 지나서 생각해보니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 주식이 나중에 보여준 행보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론적인 생각일 뿐이고 문제는 주가가 그렇게 되는 당시에 이를 예측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 단순한 문제이지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편 복잡하기도 하다. 투자정보지나
회사의 재무제표가 무용지물이고 분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기업에 대한 정보도 의혹이 많고 틀린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벌써부터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는 다시 한번 개별 주식들의 동향을 철저히 분석해보기로 했다. 각 주식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그러한 움직임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러한 움직임의 일정한 변동 패턴이 존재하는가? 나는 열심히 투자 정보지와 주식 시세표를 탐독하고 수없이 많은 차트를 연구했다. 그런데 연구를 거듭함에 따라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주가 변동이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주가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아니다. 마치 자석이 이끌리듯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며 일단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한동안 그 방향으로 계속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정해진 방향으로 가면서도 주가는 일정한 틀 안에서 움직임을 반복하는데 나는 이러한 틀을 박스라고 불렀다. 주가는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일관성 있게 진동하며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한 자취로 둘러싸인 구간은 박스 모양 또는 하나의 틀 모양을 형성한다. 나에게 박스의 존재는 점점 명확해져 갔다. 이것이 나의 박스 이론의 출발점이었고 이 이론은 내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오늘은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의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무용가에서 세계적 주식 투자자로 거듭난 니콜라스 다비스의 성공 투자기.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